아니 장동혁, 한동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보수 주자 중에는 당연히 이준석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주에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 토론회를 했는데 1대4로 어쨌든 간에 네. 굉장한 선방을 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준석이 그 토론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보수의 희망을 살려보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나오는 분위기는 없습니까 혹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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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그 잘한 건 잘한 건데 분위기가 또 아닌 건 아닌 거죠. 아 없어?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뭐가 좀 있을 줄 알고 다는 못 봤어요. 네. 다는 못 봤고 약간 이제 초반에 저는 제가 다시 보기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한 시간 정도 보다가 이게 동호 반복이 너무 많이 되니까 거기는 이제 4명씩 패널을 갈아가면서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앵커가 잠깐 15분 쉬었다고 하는데 막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가 막 하는데도 500만 뷰, 600만 뷰 거의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쭉 본 사람 600만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중간중간 맞겠죠. 네, 눌러서. 근데 저도 오래 봤어요 꽤나. 예. 네, 근데 중간에 막 이게 이슈 하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이걸로 좀 활로를 찾으려고. 왜냐면 제가 요새 보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뭐냐면 국민의힘에 묘한 이런 분위기가 흘러요. 이거는 조금 약삭 빠른 건데 지선을 이제 패배했다는 가정하에 이미 당권 싸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구성원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슬픈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도 각자 보트 먼저 챙기고 있는 거야. 구명보트. 당연히 저기 이순신하고 붙으면 그럼요. 잘못하면 여기 해전에서 진짜 바다에서 사장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육지로 빨리 빠져나갈지 각자의 구명보트만 챙기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니까 전선이 완전히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정황이 있거든요. 신동욱 전 진 최고위원과 김재현 최고위원 갑자기 윤석열 저런 얘기하잖아요. 어제 그제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윤 저련하죠? 안 해요. 네. 쭉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그날 윤석열 1심 나올 때도 크게 반발도 안 했어. 그럼 그때 들이받아야죠. 안 됩니다. 저련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가라앉은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통밥은 빠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선 졌네? 해가지고 엑시트로 윤 저련해야 된다. 이걸 왜 그러냐? 진짜 저련할까 천만에 그게 아니라 나중 되면 내가 말했잖아 그때 저련하라고. 말을 했다. 딱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때 그때 SBS 인터뷰 봐봐. 2월달에 이러면서 3월달에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제 벌써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상 이걸 시그널을 그렇게 봐야지. 당내 해석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하면서 뭐 사법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자체가 사실 동의를 못 얻는 사안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최근에 거기에 더 하나 더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응당 그 대법관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중이 잘 반영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게 상례인데 지금 그 법조 씬을 보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한덕수하고 최상목 유죄 판결 나오면 판결문 잘 살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유죄가 나왔는지.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덕수 지금 최상목 거기에 직무유기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 뭐가 달라요? 오히려 지금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거는 자기가 할 일이야.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조희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걸 물고 들어주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판사들은 지금 보면서 조희대 응원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려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대법관 늘리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거는. 그럼요. 네. 자기 갈 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물론 이제 아닌 판사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아는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야기해 보면 정말 다 욕합니다. 다.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우리 희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혹시나 그 대법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함께 일해야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장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청와대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과거에 법조란 관례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적어도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1호 대법관은 청와대가 정해왔습니다. 윤석열 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때 누가 되냐? 오석준이라는 대법관이 처음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서울대 법대 선후배인 사이인데다가 심지어는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 인정을 했는데
같이 만나서 술도 먹고 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부류의 사람을 시키는 게 원래 1호 대법관인 거거든요. 그런 상례에 비춰보더라도 당연히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대법관을 4명 중에 1명을 골라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심지어 이런 일화 하나 소개해드리면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과 얼마나 친하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자한테 다시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경향신문 기자하고 윤석열하고 오석준하고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대요. 실제 경험이 있는 기자예요.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는 또 이제 다른 기자 1명과 산업부 전직 고위 간부도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날 이제 자기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윤석열 워딩이 되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은 앉자마자 어디 좀 자기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몸이 안 좋아한데 그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면서 마시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대통령하고 사적 교분이 있는 사람도 시키는 게 1호 대법관입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4명 중에 하나를 픽했다는 게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시키는 게 관례예요.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시키겠다고 지금 몽이 부릴 때가 아닌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그리고 네. 법원의 법관들이 생각 비슷한 사람 왜 모아놔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대법원장이니까 나랑 일하기 편한 사람?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재판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왜 대법원장이? 다른 조직은 그럴 수 있지만 법원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은 계속 분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법원장이니까 나랑 친한 사람 뽑아야 돼. 윤석열이랑 뭐가 달라. 내 친구 시킬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로 이제 그 사법부 안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인 게 사법개혁 3법 하나도 못 막았죠. 네. 게다가 법원행정처장 바로 조기에 이제 사퇴 의사, 자진 사퇴 의사 밝힌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인사의 책임, 행정의 책임은 사법부의 수장인 본인이 져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거취를 고민해야 될 때인데, 오늘도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세상 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혁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지금? 다 지나간 년에 무슨 심사숙고를 그러니까 합니까? 지금, 네. 법률 땅땅땅 다 입법이 됐는데. 아니 본인들 재판할 때 심사숙고하라고 6만 페이지 이틀 만에 보고 심사숙고했다고 발표하지 말고. 네. 저도 참 이게 답답한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만둘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면은 뭐 본인에게 뭐 수사며 뭐며 닥쳐올 위기가 너무 크니까 그나마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누리면서 그 화살을 피하고 싶은 건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요. 네, 수준이 네. 너무,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치고 치욕입니다. 헌법소원만 하더라도 87년 개헌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들어올 때부터 헌법소원에 관한 이야기에서 뭐 거기에 대한 판례들도 막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부딪히는 판례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대법관 증언한다니까 그거 하기 싫어갖고 상고법원 집어넣으려다가 양승태 깜빵에 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묵은 문제예요. 이 모든 걸 통과시켜준 게 사실은 조희대예요. 이 모든 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조희대고, 그리고 법 왜곡죄에 관해서는 직위원회 활약이 큽니다. 1등 공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판사가 어느 정도 견제를 안 받냐면, 날과 날을 시와 시로 계산해서 빼준 건 직위원인데, 직위원은 사법 처리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항고 안 했다고 심우정은 사법 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작 판사가 결정을 내야 되는데 거기다 아예 책임을 못 묻는 거야. 누가 봐도 법문을 위반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고 안 한 거는 책임을 물어다가 가능한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판사는 그래도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것뿐만입니까?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는 너무해요. 왜냐하면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에서 사진까지 나왔는데도 끝내 징계도 수사도 재판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시켜버리고 이 짬짬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도 판사들이 낮술 먹고 근무 시간에 애기 보러 다녀도 지금 그 사람들 계속 재판하고 있잖아요. 법대 위에서. 그뿐만이니까 누구죠?
누구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도 많아가지고 관세. 아니 저거 뭐야 명품 코트 받은 명품. 사람. 그분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 문제의식이나 자각이 없다. 근데 이런 데를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뛰어난 정치의식과 판단 속에서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네. 이런 거 못 견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판사들의 행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판결에 관련해 가지고는 형사 재판 위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민사 재판부터 바꿔야 돼요. 그 저기 초코파이 500원. 예? 그건 형사입니다. 그건 그거 회사인가? 예. 아 뭐였더라? 그런가? 아무튼 그런 민사 형사재판이에요? 문제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있는 분야를 정확하게 직격하는 분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 딴청 피운다고 하죠. 이런 말을 하니까 실효성 있게 안 들린다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세계은행에서 네. 왜 갑자기 한국 민사 사법을 걱정을 하냐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가 네. 문제인지를. 아니 자기네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고 나 이 시스템 속에서 대법원장까지 됐는데 이 시스템을 바꾼다 그러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근데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수범자들의 입장에서는 네. 문제가 너무너무 많고 저것만 하더라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법밥을 먹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약간 그 사람들보다 인지가 조금 더 넓을 거예요. 그런 거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없었어요, 동력이. 근데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그 남용된 검찰권에 대해서 어떤 견제도 못하는 사법부 그리고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 내란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그거를 지원하는 사법부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사법부가 썩었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몇 년 전에 만약에 이런 입법을 하려고 했으면 역풍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증상을 봐버렸어. 그럼 치료에 순종적이에요. 조금 아파도 치료해. 그러면 요거 막을 수 없어요. 다 희대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지금 바깥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서 드렸었는데 그 어떤 그 내용이었냐면요. 그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물이 이제 차기 전당대회 때 대표가 된다면 유력할 것으로 보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순위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송영일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어서 이제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순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적인 생생한 데이터는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하는 동안에 하나만 봤는데 야 이게 국민의힘 지금 행진 청와대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TV에 실시간 접수가 1,215명. 우리 경향TV가 3,300명. 지금 이게 빠져서 3,300인 거예요. 아까 이제 그쵸. 4,000명이 넘었다가 또 낮은 걸 얘기하네 이분이 또. 아니 이게 현 시점에서 현 시점. 아니, 광고 중간에 나갔다는 점. 국민의힘도 빠졌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1,200명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의 그 정말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게 아닌가. 부정선거 토론회 때 정말로 많은 분이 본 것들을 보고 뭔가 그런 열망으로 착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아주 인수계 해석인 거죠. 뭐 저는 장동혁 대표 사랑합니다. 장동혁 대표 지키자고 촛불 집회한다. 전 출석할 의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